올해 네. 그러니까 2022년 말 네. 우리가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22조 원을 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방산 물자를 수출하는 것은 정말 삼성전자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뭐 수천만 개 팔 수 있는 팔아야 나오는 그런 이익을 우리가 갖고 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드 들고 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드는 이제까지 좌파 운동권 32가지 해롭다 뭐 어떻다 어떻다 해가지고 32가지를 했는데 여러분 다 거짓이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심지어는 전자파가 유해하다 했는데 네. 문재인 정권 5년간 유해하지 않다 무시해도 된다고 조사를 해놓고도 발표를 안 했습니다. 자, 그것을 정권 교체 후에 신문 방송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사드 문제도 전형적인 좌파 운동권 주사파 세력의 선동 왜곡 전선입니다. 자, 지금 얘들의 주장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문제는 얘들의 주장들을 보안법을 정의해서 그때 싹 처리를 했으면 괜찮은데 가만히 놔뒀더니 이제는 여기에 넘어간 국민들이 1414명이에요. 1614만이에요. 국민의 절반이 넘어간 거야. 이번에 이재명을 찍은 국민들의 절반이 바로 여기에 동의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대한민국 내가 망했다고 하는 거야. 반응 좀 해봐요. 와, 대한민국이 왜 정강훈만 이렇게 문제가 삼냐고. 여기에 넘어간 국민들이 절반이요, 절반.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고 떠드는 거야. 그러므로 대구여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지금 얘들이 외친 이 모든 구호는 다 북한에서 내려온 겁니다. 장군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100% 맞습니다. 지금 신문 방송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장군님이 저 전방에서 그 뭐 소위 중위 대위에서 이제 별 3개까지 갔는데 옛날에 그때는 휴전선에서 대북 스피커를 서로 듣고 주고 했잖아요. 스피커. 예. 근데 내가 군대 생활할 때 나는 저 5군단에서 했는데 5군단 제1기갑여단에서 했는데 훈련 받으러 이제 회바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요. 거기서 하룻밤 자고 나오는데 북한의 막 스피커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북한으로 넘어오라고 날 보고. 그리고 심지어요 우리나라의 군인들 이름까지 부르면서 막 오라 그래요. 북한 애들이.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아, 그럼요. 그런데 걔들이요 우리 보고 넘어오라 그러는데 뭔 말 가지고 내려오라 그러냐면 우리 장군님은 기가 따갑도록 들었을 거야. 오늘 우리 아침에 이밥 먹었다. 이밥. 그래.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밥 먹었다. 이밥이 뭐요? 이밥이 아니고 리밥 그럽니다. 리밥. 쌀밥입니다. 쌀밥 먹었으니까 넘어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탱크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당뇨병 때문에 이 밥 안 먹어. 그래서 이렇게 이 선전성동에 넘어간 사람들이 국민들의 절반이라고. 절반. 이게 전부 북한에서 하는 말을 이 젊은 청년들이 그대로 따라서 하고 언론들이 또 다 따라하고. 요즘 대한민국 언론들이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욕을 해야 하네? 저 개새끼들이요 다 북한한테 북한의 말을 따라서 하는 거야. 얼마 전에 민노총에 간첩을 압수수색해서 문서를 딱 잡아보니까 정강훈하고 신해한수 신해식을 죽여라. 이게 북한 지령으로 내려왔어. 나 안 죽어 이 개새끼들아. 근데 문제는 북한 애들이야 뭐 당연히 나를 뭐 죽여 뭐 하고. 야 한번 비춰봐라. 북한 노동신문에서요 나를 욕하는 걸
일주일에 한 번씩 노동신문에 국립도서관에 가서 내가 다 스크랩 해가지고 가져와요. 이번 주에도 또 가져왔어요. 봤는데 보면요, 말도 못할 말을 북한 노동신문이 나를 욕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 정당훈 죽여서 땅에다 묻어라. 정당훈은 죽여서 지옥불에 던져라. 아니, 북한 애들이 지옥을 믿어 안 믿어요? 안 믿는 새끼들이 날 보고 지옥에다 던지라고 떠들고 이 개새끼들. 정당훈은 기독교인들에게 미혹의 영을 전파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미혹의 영을 전파합니까? 나는요, 주사파를 퇴치하려고 그래요. 주사파를.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근데 이 대한민국 언론들이 북한 언론을 따라서 그대로 개발광을 떠는 거야. 그래서 정강훈을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동안에 대한민국 앞에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냐고. 뭘 잘못했어? 김기현 장로님 똑바로 들어. 내가 뭘 잘못했냐고? 왜 날 욕하는 거야? 왜 날 욕해? 정신 나간 놈들. 대구야, 일어나야 돼. 홍준표 시장님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대한민국에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 이따 예배 이 집회 마치고 대구시청으로 쳐들어가야 되죠. 홍준표 적어도 또라이야, 또라이 자식이 말이야. 왜 같은 편을 욕하냐고. 왜 같은 편을. 같은 편 욕하면 돼 안 돼? 돼요? 정신들 나가죠 말이야. 나라가 다 해체되고 지금 북한으로 넘어가기 직전인데, 아이, 조금 전에 영상 봤잖아. 영상. 에? 가문 광장에서. 이것도 하루 이틀 아니에요. 벌써 10년째 애새끼들이 떠들어요. 자, 장군님, 아까 애들이 외친 구호 있잖아요. 네. 그걸 중심으로 한번 이 불쌍한 이 멍청한 대구 시민들을 좀 깨우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국 성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모든 진실과 거짓은, 그 다음에 어느 국가의 또는 어느 집단의 성공과 실패는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 역사는 최소한 20-30년으로부터 최대한 1세기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그 영향을 분석해서 학자들, 역사학자, 미래학자들이 다 분석을 해서 제시를 하고, 또 실제로 그 모습이 국가의 투영이 되고 국민의 삶 속에 투영이 됩니다. 자,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 지금 몇 개 국가 있습니까?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산주의가 막 확산될 때 최고 28개 국가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망하고 5개 국가가 명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러시아는 사실은 선진국도 아닙니다. 이제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도 경제만큼은 자본주의를 등소평해서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공산주의 국가는 없거나 세계의 경쟁 속에서 다 낙오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계 20개 가장 선진국 중에 G20이라고 들어보셨죠? 가장 위대한 20개 국가 중에 18개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미국과 친한 국가입니다. 거기에 속한 2개 국가는 러시아와 중국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정교조의 오래된 교육에 의해서 조금 판단력이 부족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사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사드는 어떤 무기냐? 공격 무기입니까? 방어 무기입니까? 방어 무기입니다. 자, 사드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계속 지금까지도 성주 시민들과 그 단체, 시민 단체가 지금까지도 반대하고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드의 평균 사거리는 4km에서 15km, 2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 그것이 핵이든 핵 아니든 미사일을 발사한다면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가 이 발사 단계 사거리가 안 되니까 발사 단계 쭉 내려가서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패트리어트를 한번 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밖에 못 씁니다. 이걸 워게임을 통해 보면은 20발을 쏘면은 뭐 한 16발 80% 정도 잡는데 4발이 떨어집니다. 그 4발이 핵탄두를 지닌 미사일이다. 그것이 서울에, 부산에, 대구에 떨어졌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몇 발이 떨어진. 자, 그런데 이 사드란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보강해 가지고 사거리가 훨씬 깁니다. 우리가 보고 있다가 발사하기 전에 때릴 수도 있고 발사하는 순간에 때릴 수도 있고 중간에 최종 단계까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2번, 3번 요격을 하고 그래도 한두 발 오는 것은 사거리가 가까우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가지고 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100%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드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예, 사드를 우리 보고 사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미군들이 자기들 군사 또는 자기들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갖다 놓겠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사드는 공격 무기가 아닙니다. 방어 무기입니다. 요격 무기입니다. 중국이 자기들한테 핵 사거리도 안 되고 공격 무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분 가서 신문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32가지 반대하면서 주장이 모두 헛것으로 판별이 났습니다. 예. 심지어 가장 늦게 판별이 난 게 전자파가 해롭다. 그렇게 성주 시민들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롭지 않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걸 발표를 안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모여서 집회 시위를 하고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정됐다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굉장히 냉정하게 따지면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73년도에 베트남이 멸망한 과정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베트남이 멸망할 때의 상황보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더 엄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방송 보지 못했습니까? 간첩 지금 이제 막 수사해서 다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화문에서 수십만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해도 신문방송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운동권은 민노총과 정조자라는 아주 특수한 지지 세력이 있는데 우리 보수 우파는 하나밖에 없는 우리 광화문 세력을 함께 가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자기들 이익 때문에 자기들 공천 때문에 자기들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이 졸장부들이 우리를 거구 세력이라고 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예. 여러분, 재래식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백전백승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겁니다.
그 핵무기 개발 누구 돈으로 했습니까? 우리 돈으로 했습니다. 우리 통찰력이 없는 대통령들이 갖다 바친 돈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서 그 핵무기를 지금 우리한테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런 짓 안 해야 됩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지금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국빈 방문은요, 외교행사의 국빈 방문, 공식 방문, 공식 실무 방문, 실무 방문, 개인 방문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문재인, 박근혜, 전두환 국빈 방문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의미가 없는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국빈 방문을 받으면서 상하 양원에서 연설을 하고, 오늘 오전에 뉴스 들었습니까? 여러분, 전술 핵무기를 우리하고 핵 공유를 하겠다고 구체화되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통일 이후에도 꼭 필요한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체제를 우리 손으로 이제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멀찌감한 또는 무관심한 방관하는 분들에게 이것을 계몽하고 이것을 권유하는 것이 자유마을 운동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역사를 보면은 계속해서 미래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당한 다음에 모든 조치를 후회하면서 했습니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나라를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거시고, 우리 대구, 저도 여 집이 경주입니다. 우리 경북, 대구 시민들이 애국정신을 똥떨 뭉쳐서 이번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 많은 인원들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버스 1000대는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기필코 200석 달성해서 예수한국 보훈통일, 자유통일 이루는까지 하나님 앞에서, 조국 앞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손주 앞에서 열심히 뛰어주시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